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든지 간에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별로 안 바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고 내가 입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준비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짧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손 떨리는 거 보이지? 손을 막 떨리고 있는 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기스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캐치를 잘해야 돼. 저 선생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잘 생각해 보자고. 너희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자, 어쨌든 입시의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 보도록 하지.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봐. 너희들 대학 진학할 때쯤. 그리고 막 소름.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선생님이었을 테니까. 알겠지? 꼭 기억을 해봐. 어쨌든 기본적으로 변화 방향이 예측될 거야.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러나 이거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야. 대한민국의 입시에서 이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들어야 돼.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 자, 그러면 대학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추천서가 없어졌고 너희 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져. 이제 뭐? 학생부밖에 안 남았어. 근데 학생부만 가지고 이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부가 어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인지를 안 보여줘. 서류도 이제 블라인드가 되어버렸거든, 학생부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가 다 몰라, 대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지. 위험할 수밖에 없지. 왜? 잘 생각해봐.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냐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거나 특목고에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딱 학생부만 놓고 평가했을 때 영재고등학교나 아니면 과고나 특목고, 자사고들이 학생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비교해 보면 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한테 결코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서류 블라인드 평가에서도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뭘까? 현행 정책 사항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뭐라고? 면접을 강화하는 거. 단계형 면접에서 학생부의 5배수 뽑아내고 그 5배수에 대해서 대체로 2배수야. 대체로 3배수야. 3배수를 뽑아내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이제 5배수를 뽑아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수 자체를 늘려서 다 5배수를 뽑아서 그 5배수 가운데에서 면접을 강화해서 면접으로 뽑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을 자연스럽게 수능으로 떨궈내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미 수능 체제를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두 학교 정도는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전체 대학이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너희 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되는 건 뭐야? 학생부와 면접, 요 두 가지라는 사실이야. 꼭 기억해둬라. 자,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을 보면 정시전형대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의 큰 트랙으로 가게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40에서 45%, 학생부 정시전형이 40에서 45% 정도 자리 잡을 테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4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큰 거 두 가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 번째 거, 학생부 기록에서 이제 평가 가능하고 기록 가능한 영역의 중요성이 한 2배쯤 올라가게 된 거야. 글자 수로 봤을 때 몇 글자라고? 3만 자. 그러니까 이 3만 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3만자를 어떻게 해? 고등학교 생활 아직 시작 안 했잖아. 곧 들어갈 거지? 곧 들어갈 고등학교에 그 3만자를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한다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너희들이 원하는 데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서류 블라인드 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계열 최상위권의 지각 변동이 지금 예고가 되었어. 그러니까 의대가 이제 3,000명이 뽑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400명,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약대가 학생부 이제 학부로 뽑기 시작했거든. 1,600명이야. 그러니까 이공계 최상위권 의대 변수뿐만 아니라 약대 변수도 존재를 하지.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성대에서 채용 보장형 학과들,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처럼 대기업과 연계해서 채용을 보장해주는 학과들도 늘어났어. 이공계열 최상위권에 막 어마어마하게 서울대 안 가요? 전 이거 갈 거예요. 대학이 확 늘어나 버린 거야. 의치, 그 다음에 수, 약, 한 이렇게 성적이 형성될 거거든. 그렇게 형성되고 나면 서울대를 진출할 수 있는 이공계에서 서울대를 진출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부분도 좀 전제로 깔아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정시부터 살펴보자. 정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큰 틀. 지방의 국립대로 가면 정시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가장 큰 틀이 될 거야.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가면 정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 학생부 종합 이 두 가지가 양강이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과만 보여줄게. 전년도의 수능 성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년도의 수능의 국수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 합계야. 표준 점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 뭐 한 400점 만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제로 출발해 보자고. 표준 점수를 중학생한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00점 만점을 이제 과목별로 환산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국 의예과를 예를 들어 볼게. 요즘에 트렌드는 전국 의예과를 쫙 3,000명이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못 간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는 경우에 조금 많으니까 성적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전국 의예과는 393점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국수탐,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과목의 시험을 본 거거든. 그러면 이 네 과목을 시험 본 것 중에서 393점 표준 점수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탐구 그러니까 과학탐구겠지. 과학탐구 두 과목이 다 맞다라고 전제를 깔고 국어와 수학에 틀린 개수만, 수능에서 틀린 개수만 계산을 한번 해봤어.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한 땀 한 땀 계산을 다 해본 거야. 진짜 시간 좀 걸렸다.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393점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학 한 문제 틀리고 국어 두 문제 틀리면,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수학 한 문제 틀리고 국어 두 문제 틀리면 393점이 딱 나와.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의대를 가려면 수능에서 수학 한 문제 그리고 국어 두 문제를 틀려야 되는 거야. 탐구는 둘 다 맞아야 되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어쨌든 1등급이나 거의 대부분 다 나왔을 테니까 몇 개 안 틀렸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국수탐 네 과목 중에서 틀린 개수가 3개여야 의대를 가는 거야. 정시 쉽지 않지? 스카이 간다.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388점이야. 이 388점은 조합수가 좀 많아. 더 많은 조합들을 계산하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이때는 국어 2개, 국어 2개, 수학 2개. 내지는 똑같은 조합으로 수학 2개, 그 다음에 국어 3개. 이런 조합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맥스로 봤을 때 5개. 스카이를 가려면 수능에서 몇 개? 5개. 그래.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너희들이 네 과목에서 몇 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 가는 게, 스카이를 가는 거, 의대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게 조금 와닿을 거야. 정시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시, 이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를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그러니까 수시 말고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스카이를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야. 서울대를 보니까 2017년 46%,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에서 100명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중에 46명이 재수생인 거야. 55%, 전년도 수능이 59.4%, 60%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재수생인 거지. 재수생 초강세.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재수생 초강세.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국 전체 189개 4년제 대학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한 17, 18% 그 정도 나오거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재수생 비율이 한 30%야. 그러니까 전국 대학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재수생 비율이 높다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스카이만 딱 놓고 보니까 재수생 비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거지. 2배로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어디에서? 정시에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68.1%. 그 다음에 연대 68.4%. 70%지. 10명 중에 정시에서 수능으로 가는 전형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재수생이라는 거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가면 갈수록. 됐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재학생들,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내지는 지금 고등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정시 전형을 가는 건 정말 쉽지는 않아.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 또 다른 틀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4단계를 밟아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궁금했느냐? 그 다음에 그 궁금함을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교내활동에서 어떻게 풀어냈느냐. 그리고 그 풀어낸 것들을, 경험을, 배운 것들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그리고 그 축적한 걸 어떻게 확산시켜 갔느냐. 어떤 지식으로. 그 다음에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다시 지식의 호기심,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되겠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야. 토미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너희들만의 지적 호기심의 루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실 좋은 대학 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만들어 가 보자고.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4번째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선명해졌을 거라고 봐. 정시로 가는 거 좋아. 근데 정시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16시간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렇다면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4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계획을 세우자. 그 계획에 맞는 그 계획을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시도 좋고 학생부 종합도 좋고 학생부 교과도 좋아요. 됐지? 준비하는 학생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5번째 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